반갑습니다. 독거투셀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선선하네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에 거의 39도까지도 올라갔던 것 같은데, 부산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오늘 부산 새벽에 제가 추워서 깼는데 18도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콧물 좀 나오더라고요. 춥기도 하고 그래서 이불 덮고 막 오랜만에 이렇게 썼는데, 날씨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심한데, 우리 국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동이 심하잖아요. 막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날씨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너무 고맙게도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를 지나가서 오키나와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그 돌핀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뜨거운 열도 현상이 있던 그런 상황을 깨고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맙게도 서울도 좀 약간 선선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제가 날씨 얘기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좀 좋아졌는데, 국장도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 관점에서 보는 우리나라 국장, 그리고 후반에는 조금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로 한번 이어갈까 합니다. 일단 전 세계 증시가 우리나라 빼고 웬만한 주요국들 증시가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주요 국가들도 신고가를 치고 있고, 뭐 미국이야 말할 것도 없고, 나스닥도 이제 며칠이 안 있으면 신고가 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말하는 겁니다. 52주가 아니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치고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좋으니까 소비도 좋아지고 여행도 가고, 돈을 좀 벌게 되면 여행 가잖아요. 요즘에 뭐 SNS 같은 데 보면은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여행도 못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취소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그리고 뭐 이쪽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근데 국장은 9,370인가 80을 장중에 찍고 지금 6,000 바닥에서, 특히 이제 7월 31일이었나? 그때 상한가 랠리, 그날 랠리가 이제 하루만 확 튀었으니까 그 뒤부터는 그 가격대를 좀 회복을 못하고 6,200, 300대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작년에 이제 6월달 6월 19일인가 이때 2,600을 찍고, 그 전에 이제 그 계엄 때, 윤석열 정부 때 계엄 때 2,200을 찍고 2,600까지 20% 올랐죠. 그 상황에서 뭐 6,200, 300, 지금 이제 9,000, 한 달 전에 9,000을 찍었으니까 거의 이제 2,600에서 9,300이면은 거의 얼마입니까? 3배가 넘잖아요. 거의 3,500 뭐 이 정도 수준, 업하게 볼 때. 그렇게 되게 되면 외국인들 평단가를 제가 추정할 수는 없긴 하지만 2,000 정도라고 치면, 그러면 거의 4배, 2,000에서 9,300이면 4배, 5배 가까이, 4배, 4.5배네, 4.5배. 그 정도로 수익이 나게 되면 팔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향후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도 얘네들이 다마가 크기 때문에 몇백 조 되니까, 거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1,500조 정도 되는 시총을 갖고 있으니까 9,000, 그러니까 지금 5,000, 지금 300조 막 이 정도 시총에서 30% 정도를 러프하게 잡으면, 그러니까 이제 팔고 싶은 마음,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싶은 마음,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죠. 더 12,000까지 가든 뭐 어떻게 가든 간에. 그래서 그런 랠리가 계속해서, 매도 랠리가, 매도 욕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편에서 볼 때는 코스피가 9,300까지 올라왔는데 가장 큰 거는 기업들의 이익,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기업들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익을 내서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고, 한때는 기업의 실적을 주가가 못 따라올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이익이 상승을 했고, 급기야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 분기 이익을 이렇게 찍고 있는 그런 2분기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상황까지 왔고, 3분기 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왜 팔고 있을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가격이라는 거는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균가로 수렴을 한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떤 면 볼 때는 그래요, 뭐 지금 쇼티지가 몇 년 동안 더 있을 거니까 그 평균 가격이라는 게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그 10년 평균가 이런 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그 평균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높은 평균가로 수렴을 하게 될 것이다. 가격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9,000포인트, 10,000포인트 이런 거를 한 번씩은 찍을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내려올 수 있다. 다운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의 6,000포인트대가 어떻게 보면 2,600에서 시작을 해서 6,000포인트로 온 것도 2배 반 정도?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건데, 이 정도 수준을 적당하게 보는 게 아닌가. 6,000포인트대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어떤 나라의 그 지수 자체가 코스피든 어디든 간에 2.5배가 1년 동안에 올라온 거죠. 2,600에서 6,000까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못 봐도 예전에 뭐 베네수엘라 주가가 환율이 워낙 빠지니까 주가가 확 올라가고 트르키예가 막 날아가고 막 약간 특이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고 또 보유 편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 볼 때 일단 집중적으로 팍 올라간 게 짧은 시간 동안에 확 올라간 게 되게 이상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뭐 6월 달에 5월 달에 얘기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사후 약밤 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계속해서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왜 이제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할 말 없는데 한번 곱씹어 본 거죠. 그래서 제가 9,300 찍은 날도 조금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팔라고는 말을 못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팔라고는 얘기는 못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코스피가 3,000대 중반부터 제가 사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4,000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고, 4,000 가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5,000, 6,000 계속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9,000까지도 왔었고, 이제 10,000포인트 되면은 그때쯤에서 한번 보자, 이게 더 갈 수 있을지 보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9,380까지 시장에 오는 데 있어서 제가 얘기했던 논리는 계속 맞아왔어요. 근데 막판에 한번 꺾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꺾지는 못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논리가 틀렸다라고 말씀 없어요. 왜냐면 적어도 3,500포인트에서부터 9,000포인트 중반까지는 제가 끌고 왔던 그 논리 자체는 맞았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3, 4천 그때 매도해야 된다, 너무 가파르다, 비싸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한다면 3,500에서부터 9,000 중반까지 거의 6,000포인트에 달하는 그 이익, 엄청난 이익이죠. 그거를 향유를 못했을 거예요. 저는 뭐 5,000대 들어왔었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각기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8,000포인트 이상대에서 많은 분들이 뭐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 논리로 9,000포인트 중반까지 끌고 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저는 그 의견을, 그 뷰를 꺾지는 못했을 것 같다, 않았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는 하루에 2-3번 정도 외국인들 동향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변동에 따라서 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닥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지금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폭이 예전처럼 뭐 수조 원대로 나가는 건 아닌 상황이고, 또 하루 변동폭이라는 게 되게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자면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매도, 매수, 사이드카가 퐁당퐁당 되게 있었고, 어떤 날은 매도 사이드카가 2번이나 있을 정도로 진짜 폭락하는 그런 이상현상들, 특히 이제 7월 말이었나? 그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 얘네들 그 터지기 바로 전에 전에 이제 한 20%가 폭락했었잖아요. 6,000 후반에서, 제가 락바텀이라 봤던 6,000 후반에서 이제 그 5,200포인트까지 장중에 빠졌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이제 7월 달은 정말 고난의 7월이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신기하게도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가 이제 전 세계에 다 뉴스로 타전됐고,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는 얘기까지 한꺼번에 뉴스로 나오면서 이제 전 세계에 그 이야기가 팍 퍼졌잖아요. 근데 그 뒤부터 변동성이 국장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7월 말이었나?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또 나왔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두 가지가 상당히 변동성을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한 1,000몇백억 정도, 지금 아침 11시 50분인데 점심이죠, 점심. 어느 정도 많이 줄었어요. 변동성이 많이 줄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일단 뭐 6,000포인트가 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외국인들도 좀 사실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환율이 1,560원대에서 지금 1,410 몇 원대까지 거의 10% 가까이가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코스피도 걔네들 볼 때는 6,000대가 아니라 10%
할증을 해서 7,000포인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도 정당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 매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저가 그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싼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싼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사실 그 달러가 약세일 때는 신흥시장이 다 올라오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신흥시장들은 반등을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환율이 너무 세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그 달러가 약세일 때는 신흥시장에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좋은 효과들,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겠다. 제가 뭐 10월 달까지 휴가 가고 책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월달, 7월달에는 진짜 뭐 러닝화라든가 조깅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어떻게든 보내려고. 왜냐면 좀 시장 자체가 뭔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뭐 수면제 먹고 자버려라 이렇게 앙드레 코스텔로니까 얘기를 하는데, 잘 수는 없으니까,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근래 7월 말부터 8월 달은 커피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커피, 제가 예전에 자격증도 2급을 땄었는데 지금은 커피에 대해서 공부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 자격증 따는 건 굉장히 이론적인 거고, 그냥 에스프레소 머신 좀 다루는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커피를 깊숙하게 깊이 이제 알 수 있는 없는 건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그거 자격증 딴 지가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커피에 대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또 제가 이제 이번에 커피를 또 그 브랜드를 런칭을 했잖아요. 하면서 제가 모르는 게 되게 많다. 그냥 뭐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에 있어서 좋은 맛, 그리고 별로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구분을 할 줄 아는데, 그걸 어떻게 좀 더 제대로 구분하고 표현하고, 또 어떤 것들이 좋은 원두고 안 좋은 원두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10월 달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월 달까지는 좀 버텨보자.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걸 또 빌미로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초반까지 온 거는 USD를 사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 왜냐면 지금 내려온 거는 되게 인위적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일단은 그 거의 개인들이 미국 주식들을 하루에 5천에서 1조 원 정도를 사요. 순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환율이 상방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30%는 했다고 쳐보세요. 나머지 70%는 다른 요인들이 있고, 뭐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이유들이 있고. 근데 이번에 확 내려온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이닉스 ADR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40조 원 가까운 돈이 달러에서 원화로 환전을 하면서 돈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환율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또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포모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화에 대한 포모죠. 원화가 강세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있었고, 또 한켠에서는 지금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안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앞다퉈서 그 달러를 팔아서 달러를 들여와서 원화로 이제 바꾸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1,410원대까지 엄청나게 원화가 초강세, 약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원화가 초강세가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1,415원까지 지금 점심 정도, 12시 정도 됐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빠진 상황이 됐고, 근데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고, 저는 USD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장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 환산을 볼 때는 약간 저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약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그래서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로 왔던 국장으로 돌아왔던 리아 계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었던 애들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리아 계좌가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리아 계좌 같은 경우에는 5월 달까지 들어온 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이제 100%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뭐냐면 1년 동안 들어오고 나서 1년 동안 여기서 출금이 없어야 돼요. 원금에서 출금이 없어야 되고, 이익분 같은 경우는 뺄 수 있거든요. 근데 원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제가 5월 달 들어와서 6월 달까지는 수익이 좀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수익을 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뭐 뒤늦게 뭐 하여튼 되게 쓸데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저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제 한계 상에서 볼 때는 최선을 다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건 늘 이제 복귀를 해 봐야 되는 거니까.
과거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국장을 보고 있는 거고,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이 튀었다. 거의 3배 이상 튀었다. 그리고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들어야지 이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쪽들이 많아요. 무슨 헤지펀드들처럼 되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이제 그걸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볼 때는 큰 사이즈들, 큰 돈들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미친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지. 사실은 진짜 크레이지한 거죠. 왜냐면 매일 사이드카가 터지는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잦아들면 8월 초 그 외국인들의 그런 그 기관들의 바캉스 시즌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게 되면 중순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제 업계에 있을 때 당시에는 좀 그런 분위기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금 여기 그 광안리 앞바다인데 여기 파도 소리 좀 들리세요? 파도 소리? 제가 이걸 들으면서 하루 종일 들으면서 이제 잘 때도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자고 백색 소음처럼 막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그 관광객들이 좀 줄었어요. 오늘이 지금 평일이고 오늘이 8월 11일인데 화요일 날. 근데 이제 다가오는 이제 주말 광복절, 이때는 또 연휴구나. 광복절 15, 16, 17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8월 초에 그런 시즌보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즘 또 사람들이 부산병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부산병이라는 건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 부산이 진짜 살기 좋습니다. 특히 바닷가 쪽 같은 경우는 진짜 살기 좋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좀 뭐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할 텐데, 오신 분들이 부산병 걸린 건 저는 살면서 지금 1년 2개월째 살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서울에 다시 돌아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괜히 그 다른 나라 힘들게 다른 나라 살면 좀 힘들게 좀 있거든요. 의료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언어적인 것들. 근데 부산 정말 좋습니다. 분명히 이 바닷가에서도 기관 투자자도 있었을 거고 외국인들도 분명 많기 때문에 투자자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조금 수급이 8월 중순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기대 섞임. 근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사이드카 이런 거 없어야 되고, 지금 뭐 코스닥 사이드카 뭐 일어나는 건 약간 일시적인 현상, 착착성의 높음. 왜냐면 레버리지로 막 이렇게 투기적으로 움직이던 그런 투기자들이 레버리지에 대한 그런 실적, 기본적인 이제 예치금, 디파짓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으로 많이 갔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거 끝물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있는 거. 여러분 들어간다 할 때가 아마 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웬만하면 보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또 외국인들이 볼 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그 판단을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상당히 폄훼를 하고 있어요. 뭐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승량 증가로 이어지는 거는 뭐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중국은 절대 못 따라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제가 2028년도 뭐 고점 얘기, 스콥상으로 고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2027년 얘기하는 애널들도 있고 2026년 뭐 하반기 얘기하는 애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애널들 말 제대로 그들도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너무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이번에 또 한 번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들 경험상으로 볼 때 저도 현업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틀렸던 적도 상당히 많고, 물론 그 사람들도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믿었다가 만약에 꼬꾸라지는 거는 모든 게 다 온전히 나의 몫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자산이든 고객들의 자산이든,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면 약간 삐딱이는 거는, 삐딱선으로 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번에 똑같이 경험하셨잖아요.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주식으로 볼 때는 수급도 많이 봐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급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좋은 거는 이익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주가는 변동이 있긴 하겠지만 이익에 따라 결국 수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메커니즘이 돌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잘 안 돌고, 또 가장 큰 거는 수급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다르게 보게 되면 이게 이 주가라든가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약간 그 이익 베이스의 그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안 맞게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시클리컬. 결국에는 이번 느끼는 거지만 반도체는 시클리컬인 거고, 저도 제 인생의 반도체는 이번이 마지막 투자일 것 같다. 저는 마이크론 같은 이런 메모리 쪽에도 투자 안 해요. 미장 투자한 지 10년 됐지만 국장에서 그 전까지 국장을 쭉 하면서도 반도체
종목들은 샀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기존 애널들은 여전히 중국 주식들, 중국 기업들 창신메모라든가 뭐 다 못 따라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부 지금은 이제 양쯔 메모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뭐 몇 달, 한두 달 뒤에 상장하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나온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애널들이 하는 얘기들은 조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창신 메모리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10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고, 예전에는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기술 유출이 그분들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라는 좋은 회사에서 그 창신 메모리에 넘어간다는 거는 뭔가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간 거거든요. 퇴사해서 간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 일을 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도끼를 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기업에 대한 배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홀홀단신으로 아니면은 가족들을 이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잖아요. 뭐 학자금, 자녀들 학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격적인 조건으로 큰 돈을 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양쯔 메모리라든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충성심 가지고 헝그리 가지고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뭐 나냐라든가 뭐 키몬다, 예전 많이 했던 키몬다, 왜냐면 키몬다 출신들이 상당히 이제 그 창신 메모리 창설될 때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도 좀 들었고, 그래서 이 여러 국가에서 온 다국적 팀의 그 엔지니어들 팀들이 이 기술 격차를 상당히 빠르게 줄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DUB도 올해 뭐 창신 메모리 쪽은 아니지만 그 DUB 같은 경우에도 올해 5대, 내년에는 30대 인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있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화 되는 것 같고, 또 EUB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도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언제 열리겠어요. 이게 언젠가는 열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수율은 상당히 낮고 고장도 작고 하긴 하겠지만, 결국엔 중국 애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긴 한다고 봐요. 예전에 중국이 삼성전자 그 시안 공장이었나? 그 디스플레이 공장을 그냥 그대로 본 따가지고 근방에다 똑같이 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일하던 사람들을 싹 빼가지고 똑같이 공장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상을 좀 초월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무시를 하지만, 무시한 건 무시하면 안 돼. 무지한 건 안 돼. 무시한 건 좋은데 무지하면 안 된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주 52시간제도 아니고 인센티브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고, 사람들이 헝그리도 있고, 제가 처음 중국 갔던 게 2004년도였는데 2004년도에 그 북경급 옆에 이제 텐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텐진에 있는 어느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에 머물면서 이 사람들이 밤 12시까지도 불 켜면서 일을 하고 있고, 건물 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에도 그 공사 소리 때문에 깼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게,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옆에서 항의 같은 거 막 민원 넣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잘 없나 봐요. 그래서 공사를 막 하고, 와, 진짜 이 사람들 대단하다. 2004년도에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2004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헝그리라는 게 좀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20 몇 년도가 지나면서 약간 헝그리가 많이 사라졌고, 주 40일제가 조금 이렇게 안착이 되면서 뭔가 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약간 여유로운 삶, 소비지향적인 삶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GDP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유도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은 여전히 헝그리가 있는 그런 나라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지고 집값이 들썩이고, 또 이게 쇼핑 백화점에 이제 그 명품 매장에 다 그 웨이팅이 쫙 있고 막 이런, 약간 좀 너무 꼰대 같은 얘기긴 하지만, 좀 뭔가 분위기가, 이건 뭔가 잘못된, 권진아라는 가수 있잖아요. 요즘 인스타 되면 맨날 그 노래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어, 지금 잘못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미국은 약간 그래도 근면한 게 좀 있는데, 왜냐면 미국 가면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막 6시 이때도 스타벅스가 문 연다 했거든요. 5시 반에도 본 것 같은데, 아닌가? 그리고 월마트도 6시인가? 되게 일찍 열어요. 우리나라 이마트 10시 반에 하나? 그러니까 되게 뭔가 좀 달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중국의 그 추격이라는 게, 지금 당장을 볼 때는 뭐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얘기하는데, 그 기술 격차라는 게 상당히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주가라는 게 저는 상당히 미래를 프라이싱하는데 상당히 빠르게 프라이싱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산업에 들어가든 거기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큰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리미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석 달 동안 그 창업판인가 거기에 들어간 자금이 47조, 외국인 매수 자금이 47조 원 정도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국장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다른 데서 이제 빠져간 돈이 들어간 거겠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이 미래를 프라이싱하는데 상당히 빠르게 움직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외국인들이 왜 저 나라에 중국이라는 후진 나라에 왜 들어가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또 유니트리가 뭐 곧 있으면 상장하게 됐거든요. 뭐 9월달 정도? 시총 1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참 첨단 산업들이 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로봇 생산량의 그 점유율에 지금 96%가 중국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90%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더 올라갔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서 뭐 로봇을 대량 생산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중국에서는 이미 대량 생산이 되고 있어. 거의 1년에 100만 대 정도 생산이 되나? 진짜 엄청난. 그리고 이제 로봇 마라톤이라든가 로봇 그 격투기 파이트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거의 중국 시장에서 이게 쇼 비즈니스화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서 볼 때는 이 첨단 산업을 쇼 비즈니스화 시키는데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대학 동아리들의 그런 뭐 실험 뭐 이런 수준에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실전에서 싸우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결국 이게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가 되는 건 옆에 너무 밝은 태양이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간에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뭐 희망적인 얘기는 되게 분량이 조금이야. 금방 끝납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8월달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달력이 저기 있기 때문에 자꾸 다 저쪽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는 8월 중순부터는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 약간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 뭐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석대로 가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익에 기반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거는 약간 기본적인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 주식이라는 게 이익으로만 가는 게 아니니까 움직임이라는 게 특히 그렇잖아요. 물론 이익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익대로 안 가는 거니까, 또 이게 저는 나이키자로 반등을 하게 될 거라고, 시장을 이렇게 반등하게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따라 말이 빠른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저평가는 벗어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눈높이를 저는 낮춘 상태고요. 일단 8천까지 되게 되면, 몰라요. 그 전에 팔아야 될 수도 있는데 8천까지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분할 매도해서 미장으로 가시라. 정부가 뭐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뭐 8천 정도 되면은 리아 혜택이 좀 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고로 편하게 주식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제가 5천대 들었으니까 8천대까지 가게 되면은 올해 5월달에 낸 그 세금보다는 더 많은 수익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큰 뭐 데미지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신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원래 미국 주식으로 시작을 해서 미국 주식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국장에 들어가 나서부터는 미국 주식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영상은 좀 미국 주식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누카꾸라고 저희 커피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제 이름으로 출시된 커피가 나왔습니다. 진짜 좋은 커피고, 알고 보니까 공정공약을 통해서 나온 커피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지금 뭐 폴바셋인가 테라로서 같이 좋은 커피도 1kg에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얘는 33,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나와 있고, 또 중미에 있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기업들이 농장 운영하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선보여드리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 산지 비탈길 같은 데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커피거든요. 그래서 재래식으로 만드는 그런 커피고, 또 디카페인 커피도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원래 디카페인이라는 게 약을 쳐가지고 그 추출하잖아요. 그렇죠? 카페인을 빼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카페인을 추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스터디하면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괜찮은 유기농 커피입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마크를 받는데, 여기가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유기농 마크를 받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대요. 그래서 마크는 못 받았지만 유기농 제품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품을 싹 뺀 가격으로, 요즘에 가성비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밖에서 마시는 커피도 다 좋은데 이 집에서 이 커피를 내려 마시게 되면, 특히 라떼로 마시게 되면 진짜 밖에서 커피 못 마십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거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요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도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